반려명상 여는 글, 부족함과 온전함 사이. 명상은 멍 때리는 거랑 같은 건가요? 수업 첫날 한 남학생이 질문했다. 순간 깨달았다. 아, 명상은 이렇게 막연한 것이구나 하고. 언제부터인가 명상이 실그머니 종교 담장을 넘더니 인스타그램에서도 뜨는 아이템이 되었다. 유명세를 얻고 있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무엇. 그것이 명상의 현주소라는 자각이었다. 사탕처럼 입안에 넣자마자 알 수 있는 달콤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눈에 반할 비주얼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니 명상의 아리송함은 타고난 운명이다. 감각적인 쾌락이 환영받는 자본화된 사회에서 명상은 그렇게 신비주의 연예인이 되었다. 보여줄 수 없는 존재의 실체를 오감으로 알게 하고 그 존재가 나와 평생 함께할 파트너로 손색이 없는지를 실감하는 것. 이것이 12주간 진행되는 명상과 수행 수업의 과제이자 특명이다. 명상이 유난한 사람들만 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을 에워싸고 있는 온갖 것들이 어떻게 명상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직접 수행하는 수업이다. 명상은 눈과 같다.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꾸는 눈처럼 매일의 명상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수행자의 삶이 하얗게 달라진다. 반려 명상의 조용한 힘이다. 그날이 그날인 일상에 잔잔한 기쁨이 일렁이고 시시각각 색다른 의미가 더해지는 반려 명상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려던 차에 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에서 수업 요청을 받았다. 다른 대학에는 없는 파격적인 필수 과목, 명상 수업을 시도해온 학교는 4년제 디자인 전문 대한대학교다. 이 수업은 지난 20년간 내가 해온 명상 수행의 열매를 나누고 승과 속의 경계를 허무는 즐거운 실험장이다. 디자인 학교에서 섬세한 감각을 지닌 학생들과 각자의 삶을 디자인하는 여정은 즐거움이다. 선명상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부족한 나, 에고 안에는 온전한 나, 참나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겉나는 이 생을 경험하는 주체다. 처음 살아보는 것이니 서툴고 어설프기 나름이다. 좌충우돌 열심히 사는데 여기저기 상처투성이다. 이제 슬슬 또 다른 나가 등판할 타임이다. 나는 겉나가 다가 아니었다. 그 속에 숨은 그림처럼 반짝이는 속나. 온전한 내가 있었다. 30대 중반 시면으로 향한 여행에서 찾은 보석이다. 사시사철 회색 옷만 입는 절집으로 출가 수행을 했던 터라 이 기쁜 소식을 바랑에 넣고 신나게 컬러풀한 세상으로 되돌아왔다. 달뜰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명상 수행이 침묵을 공부한 것이라면 환속은 세상의 언어를 공부해야 하는 수행 시즌2였다. 어느 날 임마누엘 칸트의 한마디가 목에 걸렸다.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꼭 나 들으라고 한 말 같다. 이성이냐 경험이냐를 놓고 양대 진영으로 갈린 2000년 서양 철학의 한계를 한 문장으로 통합시킨 칸트의 통찰이다. 조금 쉽게 풀면 체험 없는 이성은 공허하고 이성 없는 체험은 맹목적이라는 기막힌 균형이다. 제2의 황금률이다. 인간의 지성이 범하기 쉬운 시시함과 감성이 빠질 수 있는 헛헛함을 단단하게 묶어놓은 이 한 구절을 지렛대 삼았다. 심연으로 이끈 명상의 경험을 가지런한 사유로 갈라짓고 나의 이성적 언어로 정리하는 것. 이것을 하지 못하면 여전히 반쪽인 것이다. 지난 20여 년은 참선 수행 중에 경험한 체험을 말과 이성으로 뒷받침하는 시간이었다. 이 문장을 경책 삼아 나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자율학습을 시작했다. 1교시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진화생물학과 뇌과학이다. 명상은 마음이 경험한 일이니 마음이 새들어 사는 집, 몸을 이해해야 했다. 몸을 알려면 몸에서 주인 노릇하는 뇌를 알아야 했다. 2교시는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는 철학의 영역이다. 나는 내 삶을 철학의 덕택으로 돌린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철학에 대한 나의 최소한의 의무다. 철학이야말로 인간에게는 좋은 삶을 가르치는 유일한 최고의 것이다.
더할 나위 없이 존엄한 죽음을 보여준 세네카의 말이다. 동물로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의 있음과 있어야 할 이유를 성찰하면서 비로소 사람이 된다. 이른바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을 다루는 철학은 신나는 놀이터다. 3교시는 자연스럽게 심리학으로 이어진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심리학은 나를 보게 하는 또 다른 성능 좋은 겨울이다. 심리학도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나의 자율학습은 학부 시절에 보았던 토마스 해리스의 교류 분석 심리로 시작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과 칼 융의 분석 심리, 켄 윌버의 통합 심리학으로 이어졌다. 개인의 특별한 정서와 정신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심리치료는 명상의 깊이를 더한다. 4교시는 현대 물리학이다. 너무 작아 있다 없다로 잘라 말할 수 없는 미시 세계를 드러내는 양자 물리학과의 조언은 식곤증을 확 날려버리는 속 시원한 배움이었다. 있음은 없음이고 없음은 있음인데 이 말 같지 않은 말이 참말이 되는 것은 없음 속에 꽉 차 있는 에너지의 묘한 있음 때문이다. 불가에서 말하는 진공묘유다. 인간이 발현한 위대한 지성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시간이었다. 5교시는 인문학이다. 문학은 인간의 감수성과 상상력이 빚어낸 또 다른 우주다. 너무 큰 바다라 종일 헤엄쳐도 티가 안 나지만 인간 내면의 양면성과 해방, 자연과의 합일, 궁극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작가들의 작품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열림을 제공한다. 권정생, 헤르만 헤세, 파울로 코엘료 등을 들 수 있다. 6교시는 음악과 미술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인간다움의 절정인 아름다움을 꽃피우는 미학의 세계는 존재가 향기로 변형되는 연금술이다. 이 모두는 길고 짧은 다른 손가락이지만 한결같이 온전한 나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나에 힘들게 머물지 말고 온전한 나로의 여행을 시작하라고 재촉한다. 나로 시작하는 이 모든 암과 향유의 즐거움은 살아있음을 찬미하게 한다. 침묵을 언어로 익히면서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맛보았다.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도 해야 할 공부가 산더미처럼 많지만 중간 점검 차원에서 자율학습의 요점 정리를 유유반려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추슬러 본다. 해도 해도 끝없고 할수록 모르는 것이 곱절로 쌓이는 공부의 끝없음에 기가 질리기도 하지만 구슬을 꿰듯 알아가는 쾌감이 또 한 걸음을 내딛게 한다. 무엇보다 늘 곁을 지키는 자연이 있다. 자연이 하는 말을 듣는다. 너도 그냥 자연이야. 그리고 이미 유토피아인걸? 하며 조건 없는 안식과 무한한 안심으로 위로한다. 말 없는 자연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며 느끼고 알게 된 것들을 되새김에 글로 정리해 보았다. 이 책의 목차가 된 호흡 명상, 욕망 명상, 홀로 명상, 뇌 명상, 예술 명상, 음악 명상, 심리 명상, 경전 명상, 과학 명상은 내 늦깎이 공부의 일단이다. 자율학습으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감각과 감정을 긍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가에서는 안입의 설신의 눈, 귀, 코, 입, 몸, 뜻을 번뇌를 일으키는 여섯 뿌리라 해서 육근, 마음을 빼앗는다고 해서 여섯 도둑, 육적이라고 부린다. 눈이 보는 물질 세상은 색이 되고 귀가 듣는 소리, 코가 맡는 향, 혀가 보는 맛, 몸에 닿는 느낌, 생각에 닿는 이치가 된다. 여섯 개의 감각이 여섯 가지 대상의 과거, 현재, 미래가 충돌하면서 108번뇌가 일어난다고 풀이한다. 감각을 절대 부정하는 것이다. 감각을 거세하려고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모문간에 빗장을 걸어 스스로를 가두는 혹독한 수행을 하는 것도 불필요한 감각의 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타협이 없는 만큼 힘 있는 방법이지만 문제는 누구나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데 있다. 세속에 몸담고 살면서도 존재의 변화를 꿈꾸고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감각을 결박할 수 없다면 반대로 한껏 열어 젖혀보는 거다. 감각을 최대한 이용하는 선택이다. 6개의 감각은 양날의 칼이다. 마음을 훔치기도 하지만 본성을 일깨우는 것도 이 6 감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눈, 귀, 코, 입, 몸, 뜻을
내 안의 온전함과 아름다움을 도들새김하는 조각칼로 사용하는 것이다. 감각으로 에너지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감각을 섬세하게 연마해 내면의 미세한 꿈틀거림을 알아차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모으는 일로 사용할 수 있다. 육적을 잘 다루면 부족한 나를 넘어서 온전한 나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6개의 길, 육도가 된다. 감각을 통해야 시면에 닿게 된다. 이 책은 내 몸과 욕망, 감각과 호흡을 이용하고 적극적인 홀로 있음을 연습하고 문학과 예술, 철학, 고전과 과학이라는 인류가 남긴 지성의 흔적이 어떻게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는지, 부족함을 딛고 온전함으로 가는 인생 여정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함께 경험해 보려는 시도이다. 허다한 것을 느끼고 아는 각각의 감각이 어떻게 명상과 맞닿아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플라톤 아카데미 후원으로 운영하는 웹진 입구에 연재한 유유 명상 칼럼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연재를 옮기도록 허락해준 입구에 감사한다. 삶의 중심이 된 명상이 길어올린 유익은 세상의 다양성과 인간의 복잡성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고 구체적이다. 부족한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에 언제고 온전한 나로 새로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 부족함에서 온전함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 그 여행의 단맛과 쓴맛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MZ세대와 함께한 명상과 수행교실이다. 이 책은 파티라는 멋진 도전을 이어가는 날개의 안상수와 그 도전에 흔쾌한 응전으로 싱그러움을 더하는 모든 배우미들 덕분에 엮어낼 수 있었다. 기쁨과 감사를 드린다. 명상은 멍 때리는 것과 다르다. 멍 때림이 이완이라면 명상은 집중이라 그렇다. 전자가 가벼운 쉼이라면 후자는 형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연금술이다. 존재의 질적 변화, 삶을 한바탕 크게 들었다 다르게 놓을 수 있는 있음의 혁명이다. 명상은 힘이 세다. 버거운 삶을 가볍게 해주니 명상은 즐거움이다. 언제 어디서고 의심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자유라고 한다. 온전한 있음, 유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유유명상이다. 이 책을 통해 명상홀 안에 있던 갖가지 명상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려 한다. 책을 통해 만나는 길벗들이 너나 없이 자신만의 명상을 내면화해 일상을 나답게 살아낼 용기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위없는 기쁨이다. 명상은 자기다움을 찾고 자기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탁월한 도구다. 딱 한 번의 생이다. 이왕이면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아름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기왕이면 온전한 나로 살아보자. 살 수 있다. 다음은 첫숨, 내가 아는 나, 모르는 나, 명상 정의로 이어집니다.